한 건으로 2조 원 해킹당한 건 역대 최대입니다. 그걸 꽂는 순간 이라크 방공망 시스템으로 그 연결되게 코딩을 해놔가지고 최고 수령을 지금 모욕하는 용어를 만들지 마라. 분명히 경고했다. 니네 불타서 없어질 것. 막 그거를 타블렛에 다 뿌려요. 와. 다 뿌려요. 그 다음에 그 좀비 P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컴퓨터랑 핸드폰 안에 있는 정보를 다 털어요. 북한 천재 해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놓고 해도 못 잡습니다. 네. 몇 조 원 털어먹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면 의사가 되고, 네. 미국에서 공부 잘하면 뭐 엔지니어, 뭐 코딩하는 사람이 되고, 북한에서 공부 잘하면 해커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해커 육성 사업이 국책 사업이에요. 거의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때문에 대단하네. 이번에 이더리움 2조 원어치 해킹된 거 있죠. 바이비트라는 엄청 큰 거래소에서. 근데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라자루스라는 단체가 해킹한 거거든요. 얘네가 얼마나 많은 해킹을 하고 다녔는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달이 좀 안 됐죠. 한 2주, 3주 정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전 세계 5대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바이비트라는 회사가 북한 라자루스에 2조 원 정도 털렸고 전쟁을 선포했다. 이더리움 해킹 당한 거고요. 2조 원이면은 역대 원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많이 당해요. 근데 한 건으로 2조 원 해킹 당한 건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라고 써 있는 거고요. FBI에서 이거 결론을 누가 잘못했다고 내렸냐?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FBI 또는 인터폴 적색 수배 목록에 북한 해커들 신상 정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구글에다가 원티드 바이 더 FBI 해놓고 이 사람들 이름 쓰잖아요. 그냥 다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다 나오고요. 여기 뭐 추정되는 나이, 이 사람 추정되는 나이가 이거 땡겨가지고 한번 볼까요?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고 여기 보면 추정상으로는 뭐 89년생 정도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 북한 해커들이 뭐 20대가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밑에 설명을 잘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제가 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은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돼 있죠. 라자루스 그룹하고 밑에. APT38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게 북한에서 운영하는 해킹 조직이 여러 개입니다. 지금 그 여러 개 해킹 조직의 이름이 써 있는 거고 얘네가 여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해킹을 하고 다닌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해킹 조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네. FBI 가면 많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많이 이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고 그 다음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면 네. 북한에서 운영하는 해킹 조직과 어떤 해킹을 많이 했는지 되게 재밌는 해킹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심해야 되는 해킹도 많고 네. 북한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킹 3대 조직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엘이에요. 조금 이따 이 세 개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이더리움 해킹한 건 라자루스가 그랬잖아요. 얘네는 자기들끼리 하는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라자루스가 해킹하는 건 보통 금융기관, 가상화폐, 은행 이런 거 터는데 이제 돈 땡기는 거고요. 김수키는 정부기관 뭐 얘를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김숙희한테 많이 털렸거든요. 그거 나올 거고 안다리엘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에 있는 정보 그리고 안보 방산업체들 국가기밀 뭐 이런 거를 많이 빼가는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생긴 지가 가장 오래된 건 라자루스예요. 라자루스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유명해졌냐면 라자루스가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첫 번째 얘기를 해드리면 북한이 갑자기 해킹에다가 왜 이렇게 힘을 줬을까? 엄청 조직적으로 밀어주거든요. 정찰총국 산하에서 관리를 하고 북한에서 엘리트 해킹 그룹 양성팀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밀어주는데 그게 왜 그랬다고 지금 알려져 있냐면 이거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거든요. 1991년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걸프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인류 최초로 TV를 통해서 생중계된 전쟁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진짜 미쳤다는 걸 볼 수 있었던 걸프전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는 미국 정보부는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당시에 충격적이었던 거는 미군이 이라크도 그러니까 이라크가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센 나라인데 이라크가 미국한테 쪽도 못 쏘고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끝났죠. 그러니까 프로복서한테 복싱 한 번도 안 배워본 고등학생 일방적으로 맞는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세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였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놀랬던 게 이라크 방공망이 그냥 다 뚫렸습니다. 근데 그게 왜 뚫렸다고 얘기가 나왔냐? 미국 정보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에 HP사에서 만든 프린터가 있어요.
아시죠 이거? 알죠. 프린터를 이제 수출할 때 민간 기업이잖아. 거기다가 미국 정보국이 악성 코드 같은 걸 심어서 어차피 정부기관 프린터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라크에다가 HP 프린터를 수출해놓고 그걸 꽂는 순간 이라크 방공망 시스템으로 그 연결되게 코딩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폭격하러 들어갈 때 방공망을 저걸 통해서 끊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와. 근데 대단한 거죠. 미국 정보부는 공식적으로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뭐 실제로도 인정을 못하니까. 근데 북한에서 저걸 보고 충격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제는 사이버전이구나 이거. 그러면서 야 해킹팀을 빨리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그 나중에 2007년에 라자루스가 생기는데 라자루스가 이번에 이더리움 텄는데도 라자루스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유명해진 사건이 있어요. 2014년에 되게 웃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저거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실제로 해킹하는 팀 사찰 나갔을 때 사진이에요. 합성 아닙니다, 진짜고요. 그리고 2014년에 라자루스가 유명해졌다 그랬죠.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인데 2014년에 뜬금없이 라자루스가 소니 픽처스를 해킹해요. 소니 픽처스. 소니가 뭐 하는 회사? 소니 픽처스가 미국에 있는 영화사예요, 영화 지금. 만드는 네, 거죠. 미국에서 엄청 큰 영화, 할리우드 5대 영화사 중 하나라고 영화 제작사로 볼 수 있는데 소니 픽처스가 갑자기 왜 해킹이 됐냐면 당시에 소니 픽처스가 만들고 있던 영화가 있었어요. 더 인터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제작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영화 장면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김정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코미디 영화예요. 이거 뭐 진지한 영화 아니에요. 코미디예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최고 우상, 최고 수령을 지금 모욕하는 영화를 만들지 마라. 분명히 경고했다. 니네 불타서 없어질 것. 막 이 소리를 했는데 소니 픽처스 뭐 신경 썼겠어요? 뭔 소리야 쟤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라자루스가 소니 픽처스를 털어요. 해킹을 해? 해킹했어요. 털렸어요 진짜. 소니 픽처스가 전부 다 뚫렸습니다. 라자루스에. 뚫려서.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시에 소니 픽처스가 제작 중인데 막 개봉 안 했던 영화 막 이런 거 있지. 그거를 다 소니한테 다 뿌려요. 와. 다 뿌려요. 그래서 강제 공개됐어요 영화가. 그래가지고 더 결론적으로 이 소니 픽처스가 욕을 먹으면서 제작한 더 인터뷰가 영화로 개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도 자존심 있으면 하지 않았을까? 네, 개봉이 됐습니다. 아, 됐어. 이거 영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김정은 나와가지고 엄청 패러디 영화거든요. 근데 소니에서는 어떻게 나중에 얘기한 이거 바이럴이다. 야 이거 북한이 여러분 우리 영화 더 인터뷰 때문에 해킹을 했어요. 많이 봐주세요 하면서 바이럴 마케팅 했어요. 여하튼 영화는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흥행을 뭐 하지는 않았는데 여하튼 2014년에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라자루스가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북한 인터넷 전체가 차단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북한 인터넷망 북한의 전체. 인터넷이 2014년 연말에. 응. 그래서 딱 봐도 이거 야 미국 CIA가 보복한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북한이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서 북한 전체 서버가 다 다운됐어요. 그때 이 사건입니다. 그게 북한 인터넷망이 전면 다운됐다. 소니 해킹에 대한 보복인 것인가? 그때 오바마 대통령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야 어떻게 미국 민간 기업을 해킹할 수 있냐? 우리도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이 했나 봐 해가지고 북한 인터넷망이 전면 다운돼서 그 당시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물어봐요. 이거 미국이 한 짓입니까? 이러니까 아니 북한 인터넷망 가진 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북한 가서 물어보라고. 막 우리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기념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14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이거 이 다음 날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사이버 보복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몇 시간 정도 뭐 며칠 정도 끊긴 게 아니라 한 8시간 9시간 정도 북한의 인터넷이 차단됐어요. 막 며칠 몇 달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몇 시간 정도 끊겼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웃긴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네이버 뉴스 보시는 분 요새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걸로 뉴스 많이 보시는데 네네. 10년 전만 해도 뉴스 뭘로 봤죠 다? 다? 네이버 뉴스. 네이버 뉴스. 다음 맞죠? 뉴스. 그렇죠. 이런 걸로 봤었죠. 근데 이때 북한 서버가 터졌는데 그때 엄청 신기했던 일이 있었어요. 뭐죠? 다음 댓글이었습니다. 다음 댓글 이거 하나씩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네. 땡겨가지고 한번 볼까요? 당시에 달렸던 댓글입니다. 북한 서버가 터졌을 때 네. 확대를 해볼게요.
북계 인터넷 다운되더니 댓글이 줄었네. 이거 왜 이러는 거 이거. 어. 이런 기사에 댓글이 없네. 사이버 전사가 많았구나. 북한이 IPV에서 진짜 왜냐면 저때 8시간인가 9시간 동안 북한 서버가 끊겼거든요. 정치 콘텐츠에 댓글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막힌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달아요. 안 댓글. 달아. 예전에 막 500개씩 달리던 거 막 23개 막 이렇게밖에 안 달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수령님 지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라도 날려주시라요. 막 이러면서 네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우리나라 뭐 저런 것도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당시에 북한 서버가 한번 터져가지고 저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런 거 그리고 재밌네. 이게 재밌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라자루스랑 제가 안다리엘이랑 해가지고 한 3개 김수키까지 3개 기관이 있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럼 다른 기관들 그리고 라자루스가 과거에 했던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에 나왔던 기사예요. 북한 해커를 현상 수배했다. 미국이 털린 겁니다. 이번엔 미국이.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에는 캔자스 지방검사가 악성 코드가 병원 서버 4대를 암호화해서 의료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때 어디가 해킹당하냐면은 미국에 있는 엄청 큰 대학병원이 해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서버 환자 의료 정보 시스템, 진료 시스템을 전부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랜섬 협박을 해요. 그냥 돈 주면 풀어줄게. 라고 해가지고 돈을 뜯어냅니다. 그거 뜯어낸 돈으로 어디를 해킹하냐면 나사를 해킹해요. 미국 나사 해킹됐습니다, 저때. 병원을 네. 협박해서 뜯어낸 돈으로 네. 그걸로 나사를 해킹해. 네, 미 항공우주국이 해킹됐어요 그때. 와. 쟤네한테 털렸습니다. 안다리엘한테 털렸어요. 어차피 걔네도 북한 3대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도 이거 우리나라 외교부가 오피셜로 올린 거예요. 여기들 아까 전에 봤던 박진혁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라자루스 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색수배 목록에 올라가 있어요. 조명래, 송림, 오충성부터 해가지고 라자루스 있고요. 안다리엘 있죠. 명단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다 정찰총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외교부가 오피셜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럼 다른 기관 우리나라 털렸던 거 보겠습니다. 2023년 3월에 국정원이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한테 해킹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금융기관이랑 정부기관한테 경고를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고, 이때가 2023년 3월이거든요. 같은 해요. 몇 달 지나고 나서 김수키의 전 장관부터 1468명 신상이 다 털렸습니다. 와. 근데 제가 털면은 어떤 식으로 터나 제가 궁금해서 봤거든요. 일단 신상 정보를 어떻게든 구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곳, 나이, 이메일 주소 이런 걸 알죠. 네. 그러면은 이메일을 보내요. 어떻게 하냐면 기자 또는 국회의원 이런 걸 사칭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 한균수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제가 뭐 안보와 관련된 전문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안보 전문가 다 알아요, 얘네. 거기한테 메일을 다 보내요. 보내가지고 저 한균수 국회의원 국회의원실인데 이번에 안보 관련해가지고 북한 북핵 상황이랑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것 좀 코멘트 좀 자세히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컴퓨터 먹혀요. 악성 코드한테 그러니까 피싱하는 방법, 이메일 피싱 해가지고 여는 순간 컴퓨터가 전부 다 먹힙니다. 그 다음에 그 좀비 P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컴퓨터랑 핸드폰 안에 있는 정보를 다 털어요. 그거 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이 이게 2023년 같은 해에 있었던 거거든요. 김수키가 선관위 직원 PC 해킹 대비 문건을 탈취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내 컴퓨터가 먹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관위가 뭐 잘못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자기도 털린지를 몰랐는데 국정원에서 전수조사하다가 여기도 보면 이것도 국정원에서 자기들이 찾다가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은 몰랐대요. 이거 본인이 털린지. 여기 보면 2015년에는 한수원 공격 해킹, 한국수라고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설계도 네네.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김수키가 역시나 공격 해킹을 했었다. 그리고 라자루스가 앞서 본 거는 바이비트에서 2조 원 이더리움 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라자루스가 2019년에 우리나라 1등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한테도 해킹을 했었는데 이거 우리나라 경찰에서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수사를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라자루스가 한 게 맞다고 우리나라 경찰청이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털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다리엘 또 나오죠.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 이거 세 개가 트리오라고 했었죠. 여기 보면 안다리엘은 또 방산업체 이런 거 많이 턴다 그랬잖아요. 방산업체 핵심 무기기술 다 털렸고요. 그러면 이제 세 개 기업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작년에도 다 털렸습니다. 이 원래 저 기관마다 하는 일이 좀 나눠져 있다 그랬죠. 라자루스는 뭐 돈 터는 거, 코인 터는 거, 뭐 김수키 같은 경우 정부 기관 터는 거, 안다리엘은 방산 기업 터는 거 뭐 이런 식인데 세계 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산업체 83곳이 작년에 털렸습니다. 무섭죠, 진짜. 이게 미국 그 뉴욕타임즈에서 라자루스에 대해서 사설 쓴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미국 정보국에 있는 해커보다 솔직히 능력이 더 좋은 것 같다. 해킹 능력이 국가 차원에서 키우니까. 그리고 북한에는 두 번째 핵이 있다. 그 두 번째 핵은 해킹 조직이다. 그거를 뉴욕타임즈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거의 핵무기급이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네. 이렇게 해킹 실력이 뛰어난 거야? 왜냐면 누군가가 교육을 시키고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럴 텐데 무섭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설립 육성을 하는데 아까 전에 나왔던 이제 이 사람 얘기만 잠깐만 하고 끝낼까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이 인물 있죠. 네, 이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보면은 중요한 사람 뭐 기밀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거든요. 왜 못 짰냐면 북한에 있어요 다. 그리고 얘네가 방글라데시 은행도 턴 적이 있고 한 900억 정도? 네. 아니 은행에서 해킹으로 돈을 털어가지고 그것도 피싱으로 한 거였어. 송금을 다른 계좌로 하는 거 자기들이 이제 해킹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아 얘네는 보통 어떤 주기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어디에 무슨 자금 송금하는 일이 있다. 근데 송금하는 거 계좌를 보니까 1, 2, 3, 4, 5로 시작하더라. 이런 식으로 쭉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그 시간대에 살짝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송금을 딴 데로 하게. 그래서 방글라데시 은행도 털렸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대단한 애들입니다. 네. 근데 북한에 있으니까 못 잡죠. 그럼 북한이 지금 막 돈이 없지도 않겠네. 아, 참. 이 얘기하고 끝내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 있는 3대 해킹 그룹이 지난 3년 동안 확인된 해킹 규모, 확인된 거 안 된 게 엄청 많거든요. 확인된 게 53억 달러예요. 얼마예요? 7조 원. 7조 원이네. 여러분, 북한 작년 GDP가 300억 달러가 안 되거든요. 네. 북한 전체 나라의 GDP가 300억 불이 안 되는데 얘네 해킹팀만 50억 달러 털었어요. 얘네가 진짜 정해보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얘네 GDP 마사지를 얘네가 한다고도 합니다. 북한 GDP에 기여할 정도로 많이 턴다고.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나라도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더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런 거 잘하나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저거 막는 것도 잘하고 우리도 좀 육성을 좀 이제 네, 해야죠. 원래 범죄를 저지르면 안 저거를 되겠지만. 막는 거 좀 그러니까 좀 착한 해커를 해커라 그러고 화이트 해커. 화이트 해커 그리고 나쁜 해커를 크래커라 그러나? 그럴 거야 아마. 크래커인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크래커인지 아닌지는. 근데 맞는 것 같아. 보니까 해킹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자기가 뚫는 법을 알기 때문에 막는 법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데려. 우리나라가 그 해킹하는 전 세계에서 뭐 경진 대회 이런 거 보면 탑티어에 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대단한 영재인데 현재고 이제 나라의 보배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또 이제 해외 연봉 많이 받으니까 발출이 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천재들이 모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과 김숙희 맞습니다. 세 개. 대놓고 해도 못 잡는 이 이놈들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